ESG 투자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개인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거는 소위 패시브 투자에 가깝잖아요. 어떤 펀드 같은 거, 그죠? 인덱스 펀드 같은 거에 드는 건데 ESG도 크게 보면 두 가지, 액티브 ESG 투자하고 패시브 ESG 투자로 나뉘는데 패시브는 기본적으로 벤치마크 인덱스가 있고 예컨대 우리나라 같으면 뭐 코스피 200, 코덱스 200 이런 게 이제 벤치마크 인덱스죠. 거기서 아까 조금 전에 권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폭탄 기업들, 그다음에 담배 기업들 이걸 네거티브하게 빼서 나머지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는 베스트 인 클래스라 그래가지고 잘하는 기업들만 이제 골라넣어서 이제 또 ESG 펀드를 만드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코덱스 200은 그대로 놔두고 그 중에서 잘하는 기업들은 가중치를 2로 올리고 이제 못하는 기업은 가중치를 0.5로 낮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웨이트 틸트 비중을 조정한다는 거죠. 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쓰는데 크게 얘기하면 그 정도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ESG 펀드들이 시중에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특정 종목에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데 투자하는 게 방법일 테고 실제로 이제 자산을 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뭐 국민연금 같은 데서도 자산 운용사에다가 자금을 맡기도 하지만 자기네들이 직접 자산을 운용하잖아요. 그럼 그들은 전통적으로 가치 산정 모형, 주가 산정 모형을 돌려가지고 주식을 이제 투자를 하는 식으로 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뭐 수익성이라든가 기업 규모라든가 성장성이라든가 배당이라든가 이런 전통적인 경제적인 변수만 가지고 미래 주가를 예측하는 모형을 돌렸다면 이제 ESG 요인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돌리는 방식으로 소위 말하는 퀀트 전략 뭐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퀀트 전략 관점에서 ESG를 이제 집어넣는 게 이제 액티브 투자고. 근데 이건 뭐 개인 투자자들이 뭐 하는 영역은 아니고 자산 운용자들이 이제 하는 거고. 크게 이제 그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질문이 좀 이상하긴 한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액티브나 아니면 패시브나 이게 뭐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나쁜 거 배제하는 방법도 있고 이거를 뭐 좋은 거 비중 늘리는 것도 있고 좋은 것만 모으는 것도 있고 이 중에 좀 어떤 그러니까 투자법별로 좀 특징들이 좀 있어요? 글쎄요, 그 주식은 저한테 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주식을 거의 안 하지만 제가 사기만 하면 이제 이론적으로만 이야기하면 이제 ESG 아까 인덱스 펀드 투자는 사실은 ESG 요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코스피 200 또는 코덱스 200, 200개의 기업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악당 기업들을 한 20개 골라냈다고 해도 나머지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다 그냥 원래 코스피 200이랑 별로 차이가 없는 거죠. 뭐 마찬가지죠. 좋은 기업을 고른다고 해서 딱 10개, 20개만 고르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ESG 펀드라는 펀드나 나머지 그냥 일반 펀드나 이렇게 비교해보면 편입된 기업들이 비슷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니까 이걸 뭐 이게 일종의 그린워싱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데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그거는 이제 패시브 투자의 기본적인 차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쪽집게로 어떤 정말 두세 개 종목만을 골라서 투자하는 단계로 내려가는 건데 그거는 인덱스 펀드의 취지에 안 맞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액티브 투자 관점에서 볼 때 어떤 기업들을 어떻게 집어넣을 거고 하는 거를 이제 고민을 좀 더 하는 투자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ESG가 잘하는 기업들을 어떻게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을 거냐 하는 고민들을 좀 더 많이 하는 거긴 하는데요. 결국 이제 물론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아 하는 고민이 있지만 이제 저같이 뭐 ESG 투자가 미래를 어떻게 바꿀까 하는 관점에서 이제 고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솔직히 어떤 기업이 잘하냐 못하냐 하는 것보다는 아까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기업들로 하여금 그들의 행동을 변화하도록 투자자들이 계속 압력을 넣고 장려하는 활동이
모든 기업들의 ESG 수준을 올릴 거다. 그게 결국 우리 사회 전체를 더 좋게 만들 거다 하는 쪽에 저는 방점을 두고 있고 이제 개별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럼 나 손해 보는 거 아니야?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는 안 볼 거예요. 네. 아마도 그 다음에는 어떤 게 더 좋아?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말씀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ESG 투자라는 것도 사실 그렇게 많이 첨단화돼 아직 많이 나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ESG라는 것을 통해서 뭔가 기업의 펀더멘탈한 어떤 문화부터 해서 자금, 현금 흐름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내가 환경 규제를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런 것들을 바꿔가는 과정이다 보면은 분명히 그 기업들도 이제 몇 년 후가 되면은 좀 그런 식으로 변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업들을 어떻게 골라내서 투자할 것인지는 또다시 그 자산을 운용하는 분들이 또 다른 거기에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 과제로 또 남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내가 지수를 만드는 방식이라 그러면 나중에는 진짜 ESG 잘 찍어주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진짜 이른바 턴어라운드 주식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기업의 체질이 정말 이렇게 좋아져서 정말 장기 지속성을 확보한 것 같다. 그러면 또 고르는 것도 어떤 그 투자의 기술로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몇 년 후에는 아마 더 좋은 첨단, 더 개선된, 더 발전된 투자 전략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우리가 ESG 얘기를 하게 되면은 꼭 그 기업의 이윤 추구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그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 근데 사실 기업이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은 돈 버는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나 혼자 하긴 힘드니까 기업이란 도구를 만들어서 노동자도 모이고 자본도 모이고 기술도 모이고 그래서 돈을 만들면 나한테 펑션으로 나한테 돌려줘. 약간 이런 좀 단순한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얘가 돈 버는 거 말고 뭔가 일을 한다 그러면 얘는 돈 버는 도구인데 왜 갑자기 착한 일을 내가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해서 기업이 이윤 추구를 극대화하는 거하고 ESG는 상충되는 측면이 좀 있어요? 네, 그게 사실은 지금 공 기자 말씀하신 게 가장 이제 조금 전에 쭉 얘기한 것들도 다 의미 있는 질문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ESG를 이제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 쇼한다. 에휴, 저 친구들 뭐 돈 버는 녀석들이 돈 버는 거나 잘한다 그러면 모를까? 뭘 뭐 이해관계자를 배려한다는 거 웃기고 있네 하는 쪽이 있고 이제 또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내가 너보고 돈 벌라 그랬지 왜 딴짓해? 그러니까 조소와 불만이 ESG에 쏟아질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부분 중에 예를 들어서 기업이 좋은 일을 하는데 뭐 특정한 그룹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아니 어떤 회장님이 뭘 잘못해서 뭔가 사회공헌 활동을 기업 돈으로 해. 아니 그러면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 돈을 내고 해야지. 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회장님의 명예를 위해서 해? 그리고 나 주주 입장에서는 그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 때가 있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정말 본질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공헌 활동 같은 거는 네가 네 돈 가지고 해라 라는 게 원래 기존 이제 경제 이론의 얘기고요. 경제학 이론이고. 근데 ESG 활동은 기업이 뭐를 할 거냐는 차원의 문제고 그랬을 때 사회공헌은 100억 원 배당 받으면 개인이 하면 돼요. 그걸 기업 이름이 한다고 해서 더 사회공헌을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일들은 기업은 할 수 있지만 개인은 못 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환경 뭐 얘기 나온 것처럼 환경을 잔뜩 오염을 시키는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서 배당을 했어요. 배당을 많이 하고 그 배당을 받은 대주주가 100억 원을 쾌척했어요. 환경 개선에 써주세요. 이거는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잖아요. 그 100원 가지고 처음부터 오염시키지 않았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결국은 기업이 개인보다는 기업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을 해서 ESG 활동을 개선하는 것이 그 기업의 장기적인 어떤 그 지속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더 좋은 것이다 라는 거는 경제학 이론에서는 충분히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경제학 이론이 흔히 기업은 이윤 극대화지 그랬을 때 종종 그 이윤 극대화를 단기 이윤 극대화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경제 이론에서의 이윤 극대화는 올해 이윤만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벌어들일 거라고 생각하는 이윤을 다 합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존 주가가 과거에도 계속 올라왔죠. 지금도 막 뛰고 있지만. 근데 그 아마존 주가가 막 뛰고 있을 때 그들이 흑자가 엄청 났느냐? 아니에요. 계속 적자였어요. 맞죠. 네. 계속 적자인데도 주가는 계속 올랐어요. 맞아요. 왜요? 네. 저 기업은 장기적으로 이윤을 엄청 벌어들일 거라고 투자자들이 믿었기 때문이거든요. 그쵸. 네. 그다음에 오늘날의 스타트업들도 마찬가지죠. 매출도 하나도 못 일으키는 기업들이 뭐 유니콘이다 뭐다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투자하냐? 그 투자자들이 바보라서 아니죠. 지금의 단기 이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기 이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경제 이론에서는 장기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20-30년간 자본주의 위기가 닥치면서 투자자들이 자꾸만 경영자를 이렇게 인센티브로 주식 주고 보너스 주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단기 이윤을 올리는 쪽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성하고 있는 거죠. 아, 이건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 기존 경제 이론에서 볼 때 ESG 투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자는 거니까 아주 철저하게 기존 경제 이론에 잘 맞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이렇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근데 이거는 단기적으로 볼 수 있지만 분명히 오염물질을 자꾸 배출하다 보면은 뭐 적발이 되거나 그렇죠. 아니면 규제가 강화가 되거나 그렇죠. 이래서 내가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윤을 창출하지 맞습니다. 못하면 지금은 100을 먹고 끝내야 되고 만약에 이거를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예를 들어 30을 먹는다. 그럼 이게 반복적으로 지속 가능하다면 더 큰 이윤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 기업을 영속하는 존재라고 얘기하잖아요.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 going concern. 영속하는 기업이 결국 살아남는 기업이 좋은 기업인 거거든요. 훌륭한 기업이고 투자자들에게 보상을 제일 잘해주는 기업인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5년 후에 망할지도 모르는데 신나게 지금의 비즈니스 모델 가지고 돈을 빨아서 기업 주주한테 나 잘했죠? 하고 칭찬받는 거는 영속하는 존재로서의 기업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게 기업 이론 관점에서 보면 그러네요. 100번 맞는 말이죠. 주가 100만 원인데 배당 20만 원씩 2년 주고 3년 있다 망하면 그러니까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ESG라는 단어 그리고 ESG라는 거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바꿔갈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이 ESG의 변화라는 ESG 투자나 ESG 경영이 잠시 일시적인 바람이 아니냐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지속 가능하고 기업 참여자들의 인센티브에 합치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예를 들어서 인류 전체 관점 우리나라라는 국가의 관점, 그다음에 개별 기업 관점에서 볼 때 세상을 앞으로 한 1-20년 사이에 크게 바꾸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희망하건대 인류 전체 레벨로 본다면 ESG 투자는 말씀드린 대로 자본주의의 틀을 바꾸고 제가 뭐 책 제목을 그래서 넥스트 자본주의라고 지었습니다마는 다음번 넥스트 자본주의가 정착된 시점에서는 단기적인 실적에 연연하지 않고 물론 주주가치 극대화를 추구하되 이해관계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자본주의로 진화하고 그다음에 지구온난화 문제가 웬만큼 좀 정책적으로 잡히기 시작한다 그러면 플라스틱 문제 이런 식의 환경무연제가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으로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는 거고요. 희망하는 거고요. 사실은. 국가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ESG를 지금 이게 도전이긴 하지만 기회다라고 얼마나 우리가 이걸 능동적으로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잘 극복한 기업들은 관련 산업의 경쟁력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사회 문제도 웬만큼 해결하는 더 1등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ESG 경영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파고들이 왔고 그 파고들 중에서 굉장히 높은 파고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위기나 어려움이 없었던 경우는 없거든요. 기업 관점에서 보면요.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의 파고거든요. 그러면 항상 그러하듯이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것을 아주 해결한 소수의 기업들은 엄청나게 이윤이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그 찬사를 받는 기업이 되는 거고 ESG를 막 주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평균 기업으로 열심히 따라가지 이런 기업들은 뭐 웬만큼 좀 표현이 거칩니다만 먹고는 사는 기업으로 남는 거고 이제
뭐 ESG 그건 쇼지 뭐 우리 하는 척만 하고 그냥 있는 비즈니스 계속 하자 이런 기업들은 도태될 거고 뭐 이런 게 결국은 앞으로의 미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ESG를 대하는 것도 여러 주체들의 입장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거를 아까 전에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많이 좀 보게 된 것 같은데 그 ESG를 대하는 그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개인 뭐 저희 같은 개인들이 에게 좀 조언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 좀 각각 네.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일단 기업들에게 뭐 말씀드린다면 넷째로 아니 말짱하게 2050년까지 탄소 하나도 배출하지 마라. 뭐 금융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야 그쵸, 할수 있죠. 뭐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다양성, 포용성, 뭐 안전 문제, 공급망 관리 어느 것 하나 지금 쉬운 일이 없는데 문제는 이걸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제 그거는 기업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한 3가지 정도를 어떤 경영자들 입장에서 좀 항상 명심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감히 첫 번째는 ESG의 본질을 이해해라. 본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투자자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투자자는 정말 집요한 놈들이다. 네, 돈 냄새 나고 쫓아오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집요해요. 정부는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간섭 못해요. 이해관계자도 마찬가지죠. 어떤 쟁점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우우하고 문제를 제기하지만 평상시 어떻게 모든 기업들을 관리합니까? 근데 투자자들은 전 세계에서 제일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167개 기업 리스트를 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쪼고 있거든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하는 척 하다가 중간에 포기할 수 하는다 많은 일이 아니다라는 거고. 그랬을 때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좀 걱정되는 거는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기업들은 CSR을 다시 포장을 해서 ESG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절대 안 된다. ESG와 CSR은 아까 얘기한 대로 지향점은 같으나 인센티브 스트럭처라든가 이런 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다르다라는 걸 인지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건 너무나 또 당연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ESG 투자를 늘리면 적자가 늘어나요. 또는 그러니까 흑자가 줄어들어요. 비용이 좀 늘어나죠. 단기 성과가 나빠져요, 재무적으로. 근데 투자자들이 좀 긴 호흡으로 봐준다고 하니까 시간은 버는 거죠. 그렇긴 한데 결국은 이윤도 올리고 사회적 가치도 창출하려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제약 조건을 벗어나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제약 조건을 벗어난다는 거는 혁신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사회적 가치 추구와 이윤이라는 거 그거 인정하고 그 다음에 자 이걸 우리가 돌파해 나가야 되겠다. 환경기술 개발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이를테면요. 그래서 결국 혁신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와 이윤을 같이 창출하자. 뭐 이제 이런 거가 될 것 같고요. 투자자들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ESG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자본시장이 아직 준비가 잘 안 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투자 자체가 그쪽으로 아직 얼마 안 있고 뭐 아까 ESG 펀드의 이슈 문제점 같은 거 좀 얘기했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기관 투자자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외국은 어마어마하게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ESG 경영을 향해서 드라이브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이제 기관 투자자인 국민연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면 3, 4위를 다투는 어마어마한 공적연금 아닙니까? 국민연금이 요새 ESG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고는 있기 시작하지만 저는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ESG에 관해서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관점에서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반드시 선행돼야 될 전제 조건 하나는 국민연금의 투자를 결정하는 그 조직의 거버넌스 스트럭처를 바꿔야 된다. 국민연금 자체에 즉 지금은 어쨌거나 정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오해가 생기죠. 어떤 기업에 뭐 이사 선임을 반대했다 뭐 했다 그러면 아 저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정부로부터 투자 의사결정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그러면서 스튜어드십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 관점에서 본다면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면 기관 투자자의 움직임을 계속
잘 보는 게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소비자로서의 개인으로서는 뭐 결국은 조그만 실천이라도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소박하게 좀. 근데 저는 사실 그 생각도 들어요. 그 요새 개미 군단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중이 상당해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그 엑선모빌의 어떤 그 안에서 일어났던 반란은 사실 0.01%짜리 조그만 펀드가 시작한 거잖아요. 거기에 블랙락 같은 데들이 이제 같이 도와주면서 이게 반란을 성공하게 된 건데 사실 개인이 전체 주식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25%면 25% 정도 되면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주총, 특별결의 주총 같은 경우에 개인들이 표를 조금만 모았어도 이건 충분히 의사결정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좀 생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개인들도 정말 이제 우리나라는 개인 비중이 좀 딴 나라에 비해서 많이 높으니까 ESG에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이렇게 모든 이슈를 챙기시진 못하겠지만 정말 야 저건 좀 아니지 않냐 하는 이슈가 생겼을 때 정말 가서 한 표 찍어갖고 이렇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도 좀 도움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전 100번 동의합니다. 기관 투자자의 움직임을 관찰하자는 측면도 그런 측면이 있었긴 했는데 결국 투자자들이 깨어있는 투자자가 돼야 되고 이제 외국에서는 밀레니얼 세대들의 투자 행태 패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들이 ESG 투자에 앞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앞으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점점 크게 할 것이다 라고 본다면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이 이제 밀레니얼 세대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그분들이 좀 더 ESG 친화적인 관점에서 깨어 있고 또 그분들은 행동을 하는 걸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개미 군단들이 모이면 정말 무서운 힘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개미 군단들은 앞에서 시위에도 사람도 많이 모입니다. 맞아요. 뭐 기관은 혼자 다니지만.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모시고 ESG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사실 ESG 얘기가 좀 과잉 소비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뭐 착한 거 좋은 거라고 하니까 그냥 너도 나도 자기가 생각하는 착한 거를 기업에게 강요하고 기업은 그런 여론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ESG라는 포장지를 쓰기 마련인 것 같은데 사실 그 투자자 관점에서 ESG를 접근했던 거는 그 투자자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뭔가 좀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과 이걸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실질적인 변화를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하나의 솔루션으로서 ESG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 ESG 경영과 ESG 투자가 함께 만들어내는 그 변화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지 그리고 그렇게 달라진 그 기업의 역할 속이 어떻게 사회를 좀 바꿔가게 될지 저희도 앞으로 좀 지켜보면서 우리 또 ESG 투자해서 저희 돈도 좀 벌고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긴 시간 좀 좋은 말씀 좀 많이 감사합니다. 조신 교수님과 함께한 발칙한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